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인정 차선거구 1-가 이주연입니다. 저는 시의원 후보로 나와서 초선이긴 합니다만은 시민 여러분들께 좀 친근감 있게 다가가고 싶습니다. 기호 1-가 이주연 시의원 후보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왜 시의원에 도전했는지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 구성 마북 동백이 생각보다 많이 낙후돼 있어요. 20년, 지금 30년 가까이 살지만 변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개발이 그냥 멈춰서 있는 곳.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좀 발로 뛰면서 더 가까이 이것들을 바꿔줄 수 있는 힘이 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정치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에 좀 입문한 동기나 혹시 계기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지역에 살면서 오랫동안 주민들이 그리고 제가 제 아이를 키우면서 불편했던 점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일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좀 더 제가 가까이에서 풀어드리고 싶다. 아니면 내 아이가 불편하니까 내가 해결하고 싶은, 내가 발로 뛰고 싶은 이런 마음에서 작은 봉사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가장 가까이에서는 아파트의 분야에도 있었지만 도서관 만드는 일, 내 아이한테 정말 좋은 책을 많이 읽게 하고 싶었는데 도서관이 없었거든요. 처음에 아파트가 입주할 때. 그래서 그런 작은 도서관 만들기부터 시작을 해서 생활하는 거에 불편한 거는 이게 바로 우리 생활이 결국엔 정치인데 정치를 너무 멀리만 느끼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곧 바뀌는 거에 내가 좀 삶을 좀 더 평화롭고 재밌게 잘 살기를 원하는 것들이 정치라 생각해서 제가 지금까지 그런 계기와 동기로 해왔습니다. 이번에 좀 도전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민주당에 정당인으로 지금 가입한 지 18년째거든요. 활동은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때는 위에 선배님들이 정당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어느 순간에 이제 어떤 직급을 맡아서 쭉쭉 올라가시면서 감히 도전하시는 거 보고 아, 그러면 어느 정도의 단계에 살면 지역과 당 그리고 마을, 동네가 함께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저의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갖춰졌을 때는 가감히 제가 마을과 내 가족을 위해서는 좀 이런 것들을 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시간들이 이제는 좀 왔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선배님들이 먼저 이렇게 시의원이 되고 국회로 가시고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저도 작은 봉사라지만 또 이제 기초 시의원이라는 건 또 정말 높게 보는 게 아니라 주민의 위가 아닌 옆에서 곁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됐다라고 제가 이제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히 도전을 했습니다. 다른 후보들에 견뎌서 이 후보의 강점 무엇입니까? 시의원은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내가 사는 동네에서 가장 많이 이웃들을 봐온 사람이 저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든지 간에 현장에서 가장 빨리 제가 듣고 뛸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게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의원이 되면 어떤 노력을 좀 기울일 생각이십니까?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마북이나 언남동이 이제 살고 있는 곳은 제가 언남도 구성이거든요. 근데 마북동이 특히 더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출퇴근 버스도 그렇고 교통망이 확실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교통망 확충과 GTX도 이제 이렇게 더디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더 시간을 좀 땡길 수 있는데 힘을 보태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버스 이동편. 저희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게 이동하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에 1시간 가까이 앉아 계시는 것도 보고 출근 버스가 정말 아침에는 광역으로 나간 버스들이 많아야 되는데 정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거 관련된 혹시 공약을 내놓은 게 좀 있습니까? 좀 날씨가 추운데 어르신 두 부부가 버스 정류장에 정말 1시간 40분 정도 앉아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청년들은 버스 앱을 보고 움직이잖아요. 어르신들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할 줄 모르시잖아요. 언제 올 줄 모르는 버스를 그냥 앉아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냥. 그럼 택시를 타고 가지 그러시냐 했더니 택시 부를 줄 모른대요. 쉽게 쓸 수 있는 스마트폰 앱 같은 거 쓸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많이 알려드려야 된다고 느꼈고 집에서 어떤 앱 버튼 하나 누르면 차를 부를 수 있는 그 차를 오면 시에서 반, 이용하는 분 반, 반반 부담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앱이 있으면 어떨까 했더니 그러면 너무 감사하지라고 하더라고요. 전체 용인시가 마찬가지 도로가 평탄하진 않잖아요, 서울처럼. 그러다 보니 울퉁불퉁 버스를 타면 넘어지는 분들도 있고 잡기 위해서 힘이 많이 가고 이러잖아요. 버스 자체가 또 계단이다 보니까 힘들어서 못 올라가시고 그래서 자가용 승용차 택시를 좀 더 많이 도입해서 앱을 이용을 해서 편하게 집에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교통을 좀 살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후보의 대표 공약 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그 이유와 함께.
지금 아이들도 물론 마찬가지고 어르신까지 돌봄 문제가 좀 심각하긴 하잖아요. 또 만족도 없고 뭘 아무리 잘 정부에서 얘기하고 또 시에서 그렇게 준비를 해도 만족은 없는 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시립요양원 같은 게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있으면 좋고 시에서 또 운영을 해주신다면 부모님들 맡기는 것도 그렇고 또 아이 돌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체계화적으로 좀 이렇게 만들고 싶고 이거에 제가 좀 부각되게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좀 어떤 시의원이 되고자 합니까? 그리고 어떤 좀 의정활동을 좀 하고 싶으신지 당선된다면. 아이부터 어른까지 안전하게 돌봄 도시를 좀 이렇게 구축하고 싶은 거고요. 시의원은 시민의 위가 아니라 시민의 곁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선거 때만 되면 그냥 인사하면서 늘 수많은 약속들을 저희들이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후보자들이.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는 평소에도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유권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함께 하시죠. 말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듣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여러분들께서 어떤 작은 목소리라도 내가 불편하고 내가 바꾸고 싶은 생활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게 바로 제가 할 일이고 제가 뛸 일입니다. 그러니까 시민 여러분들께서 언제 어디서든 불편하거나 얘기하고 싶을 때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저 이지연을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